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의 정준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왜 상대론적 전자기학이 틀렸는지 단 6개의 공식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 증명이 틀렸다고 증명하신 분께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고문은 여기 있습니다. 이 참고문 위키피디아에 상대론적 전자기학을 치시면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1953년 아인슈타인은 클리블랜드 피직스 소사이티에서 자기장 속에 발생하는 기전력이 실은 전기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드는 데 가장 큰 도움이 줬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전기력과 자기력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대론적 관점에서 자기장과 전기장은 구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말은 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전기력과 자기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했었죠. 우리 한번 이 내용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포셀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 관성계에서 관측자는 정지한 자유전자들로부터 그 어떤 자기력도 받을 수 없지만 움직이는 관측자에 대해서는 전하들이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은 말로 상대론적 관점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구별할 수 없는지 구별해야만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론적 전자기학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구별할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톰슨의 전자의 비전화 측정 실험 장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대학물리 2 북수일 2015년에 출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두 측정기 판 사이에 전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여기 있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자빔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현강물질을 발라서 한 것이 비전화 측정 장비고 이것을 응용한 것이 우리가 TV가 되겠습니다. 옛날 구형 TV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전하와 여기에 있는 전하가 다르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전자도 다르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과 그 다음에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톰슨의 전자의 비전화 측정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있는 그림을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향판이 있고 여기 측정기 판이죠. 그리고 여기에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여기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요 수식이 요와 같은 수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렌츠 힘이고 여기는 민코프스키 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측정기 판에서의 전하와 자기장을 만드는 자기장의 전하는 서로 같아, 그죠?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고정 관성계에서 여기에 있는 전하와 이 전하가 여기에 있는 측정기 판에서는 속도가 제로인데 자기장을 만드는 전하는 속도가 제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같은 겁니까? 여기에 요 전기장도 만들어내고 자기장도 만들어내고 이 전하 어떤 건지 우리 구별할 수 없다, 그죠? 다시 말해서 전기 상태의 QE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균일한 속도 움직이는 전하 Q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로렌츠 힘에서 발생하는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는 게 아인슈타인 말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전하와 자기장의 발생시키는 전하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존의 로렌츠 힘에 대한 식이고요. 요걸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전기력이라는 것은 두 전하 중 하나만 정지했을 때 발생하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하가 움직이든 상관이 없다는, 여기에 있는 전하가 뭐하고 있습니까? 정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전기력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력은 뭐냐면 두 전하가 반드시 움직여야 할 때 발생하는 힘입니다. 요게 나중에 우리가 ILB 있죠. F는 ILB, F equal I가 뭡니까? 전류죠. L은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B, 자기장, 그 다음에 힘도 마찬가지,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전하일 때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QV0가 뭘 일으키냐면 자기장을 일으킵니다. 전하가 등속 운동하면 뭐가 생기죠? 전류가 생기죠. 전류가 생기면 뭐가 나옵니까? 자기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자기장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하가 움직이죠. 여기서 전하가 움직입니다. 자석이라 해도 그 안에 있는 자석에 있는 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대량으로 움직일 때 자화라 그러죠. 자화가 생겨서 여기 자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하와 움직이는 전하와 이 전하에 의해서 생긴 힘이 자기력이다. 다시 말해서 두 전하가 반드시 움직일 때 발생하는 힘이 자기력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특히 여기서 보면 자기력이라는 것은 극에 따라서 인력과 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게 인력과 청력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전하가 뭐예요? 이거 앙페르 법칙이죠.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앙페르 법칙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이 여기에서 전하가 움직여도 여기에 있는 전하를 그냥 전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하가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자기장과 이 자기장이 발생해서 우리가 자기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렌츠 힘에서는 물질의 관점에서는 세 개의 전하가 필요하다. 이 전하에 대한 속도를 V0를 갖고 있는 전하와 정지되어 있는 전하, 거기에 대한 전기장 E와 그 다음에 전하가 움직이는 전하, 그죠? 여기 있는 자기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로렌츠의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한번 봅시다. 민코프스키와 로렌츠 힘에서 여기 또 다른 수학적 표현이 있다.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6번째 수식이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dt분의 dp는 운동량이고 이게 뭡니까? 이 p는 운동량이죠. 운동량을 시간에 나누면 힘이 되겠다. 그죠? 자, 힘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수식을 적어 놨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잘 아는 수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질량이 요거냐 이런 거죠. 여기에 질량이 Q0가 Q인데 이 모든 물질은 두 가지 질량과 전하가 있으니까 요 M은 Q0M이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Q와 Q0가 같으냐? 우리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재밌는 사실은 질량 M과 여기에는 Q0는 M0의 질량이죠. 그죠? 여기는 여기 만약 M, 여기 Q0니까 QM이 되겠죠. Q0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한 관계다는 여기에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개의 전하가 필요합니까? 요 전하는 뭘 하고 있습니까? 가속 운동하고 있죠. 자, 여기에 있는 거는 가속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운동입니까? 등속 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하 Q0와 요 Q는 같이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질량이 여기에는 Q0, Q와 인터랙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 때 보면 가속 운동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건 필요 없는 거죠. 여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수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속 운동하는 질량 M이 있으면서 전하 Q는 등속 운동한다. 서로 다른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첫째, 좌변의 항의 질량의 관점에서는 무슨 운동이냐면 선 운동량이죠. 그죠? 선 운동량, linear moment입니다. 시간 변화의 힘이므로 이 우변의 상관관계가 없다, 그죠? 만약에 여기 있는 m이 요 Q0의 m이면 뭐 상관이 있는데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물리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는 지금 M은 상관관계의 전하량의 관점, 여기는 전기적인 관점이고 이거는 질량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는 질량의 전하의 관점에서 보겠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겠죠? 여기에 있는 전하와 여기에 있는 전하의 상호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전하와 요 전하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관계도 있을 거고, 요거의 관계도 있을 거고, 요거와 요거의 관계. 그러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전하, Q에 대한 전하의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또 추가로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우리가 재밌는 것은, 요거는 가속 운동합니다. 요거 운동하고 있죠. 여기서는 운동 두 개가 운동하면 뭐가 생긴다 했어요? 자기력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전기력이 생길 거고, 여기에는 Q와 QB는 뭡니까? 서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자기력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설명하지 않았죠. 상대성 이론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코프스키 힘과 로렌츠 힘은 이러한 수식으로는 물리적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는 것이냐면 여기죠. 자,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로렌츠 힘에 사용하는 Q와 질량 M을 가진 물질과 그 다음에 QM0와 Q0 가진 물질은 동일해야 된다. 이게 동일해야 됩니다. 이 수식을 쓰려면 동일해야 됩니다. 어느 책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동일하게 안 쓰면 동일하게 썼다 그러면 어찌되면 좀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 Q0는 벌써 정의되어 있죠. V0로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이 백진 운동하여 가속한다, 그죠? 이거는 가속 운동하고, 이거는 지금 등속 운동하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죠? 우리는, 이거는 가속 운동하고 있는데, 요 Q0가 요거다 아니다는 거죠, 그죠?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이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기에 가속 운동이, 등속 원 운동할 때, 거기서 사이클트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보시면 정확하게, 요 M이, 요구와 같아 하는 것을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참고 문헌에 앞에서 우리가 말했죠. 최신 대학 물리학 2에 거기에 사이클트론 곧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요거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민코프스키 힘의 로렌츠 상수를 보시면 이 안에 V0가 있습니다. 이 V0는 어떤 운동의 V0냐? 뱅진 운동의 속도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V0는 뱅진 운동의 속도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가속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기에 있는 가속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등속 원 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여기에는 질량 M과 Q0의 M과 같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원운동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뱅진 운동하는 값을 주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민코프스키 힘과 로렌츠 힘에 가진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이게 로렌츠 힘에서 보시면 고정 간선계에서 로렌츠 힘의 속도가 서로 다른 전하가 요구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자, 다시 말해서 Q0, V0를 가지고 있는 Q0와 정지하고 있는 전하량 QE와 등수 운동하고 있는 BB,
QB죠. QB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로렌츠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J.J. 톰슨이 실험한 내용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로렌츠 힘의 전하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 우리 가우스 법칙에는 모든 전하가 있으면 뭐가 존재하죠? 전기장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세 개, 하나, 둘, 세 개에는 전기장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전기장이 방출하고 그 중에 두 개의 전하는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도 방출한다. 요거는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을 방출하고 여기에도 자기장이 방출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자기장에서 자기력이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내가 상대성 이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죠? 본 내용을 결론을 말하면 로렌츠 힘은 각각에서 발생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민코프스키 상대론적 전자기학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수식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구별해야 되고 요거는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뒷받침은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정지되어 있는 전하와 등속 운동하고 있는 전하는 차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전하가 또 등속 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요거는 가속 운동하는 전하죠. 그 다음에 이 가속은 전환지 질량인지 관점에서 질량의 관점이면 우변과 좌변과 우변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하의 관점이면 이 전하와 이 전하의 상호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론적 전자기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이 논문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시킨 지가 거의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문제점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라든지 대한 댓글이라든지 논문을 PDF 파일로 올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상대성 이론 상대론적 전자기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제 증명이 틀렸다고 증명하시면 물리적으로 증명하시면 이에 대한 상금으로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제 논문을 한번 보시고 문제점을 발견하시면 그에 대한 자료를 올려주시면 평가를 한 후에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영상을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